NC 다이노스 에릭 패디 선수가 지난 8일 미국 애리조나로 출국을 했습니다. 패디 선수를 출국 전날 마산 패디 선수의 집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자세한 인터뷰 영상은 이영미의 셀픽쇼를 통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패디 선수 정말 KBO 리그에서 화려한 성적을 올렸죠. 정기 시즌 30경기 180과 3분의 1이닝 20승 6패 평균 자책점 2.00을 기록했습니다. 37년 만에 20승 2부 탈삼진, 또 평균 자책점 승리 탈삼진 1위로 성관왕에 올라서 유력한 MVP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1차전에만 등판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태업 운운하는 기사가 좀 나왔죠.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태업 논란 이런 기사가 저도 이게 볼 때마다 네. 트리플 크라운 달성한 외국인 선수가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태업 논란을 한다는,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패디 선수가 10월 16일 기아전에 팔에 맞았잖아요. 네네. 팔에 맞아가지고 한동안 등판을 못하다가 시리즈 내내 등판을 할 수 있느냐 못하냐 여부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플레이오프 1차전에 등판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볼을 던졌잖아요. 데일리 MVP까지 뽑혔고요. 네. 근데 이런 선수가 5차전에서 안 던진다? 팀이 운명이 걸리는 상황에서 저는 1년 내내 봤던 패디 선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선수라고 보고요. 이런 걸 가지고 태업 논란이다.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미리 몸을 아끼기 위해서 몸을 아낀다라는 것은, 저는 현장에서 뛰어봤던 수많은 외국 선수들을 만나봤지만 그 시리즈에서 태업 논란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똑같은 선수고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쏟아붓는 거지, 정말 어디가 부러지거나 정말 안 됐을 경우에는 본인도 울어요. 못 뛰어서 팀에 도움이 못 돼서 되게 우는 선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트리플 크리아는 선수를 마지막에 이렇게 태업 논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외국인 선수한테 또 한 인간으로서한테 예의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NC 구단 관계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패디 선수의 태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인구 감독도 굉장히 아니다, 선수가 몸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도 또 태업 논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단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난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패디 선수랑 인터뷰를 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일부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를 패디 선수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했지만 등판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트리플 크리아나 선수가 죄책감을 느낀다? 저는 이 인터뷰 내용도 정말 좀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하면 패디 선수가 없었으면 NC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180이닝을 던져. 그러니까요. KBO 리그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한테 마지막에 태업 논란, 왜 마지막에 꼭 KBO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게 이런 기사를 내가지고, 저는 하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신은 좀 팀을 위해 건강해지려고 정말 노력했고 자신이 건강하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근데 결국은 공을 던질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올라가서 우리 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팀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거듭 표현했습니다. 아니, 패디 선수가 5차전을 마치고 야구장을 빠져나가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좀 무엇이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좀 패디 선수라면. 에이스의 무게감. 팀이 이겼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지만 본인이 5차전에 등판을 해서 뭔가 할 수 있었다 그러면 팀이 이길 수도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아쉬움의 눈물. 그렇지만 그 마운드에 서지 못한 본인의 미안함,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네.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고 뛴 지 한 9개월가량 시간이 지났겠죠. 네. 그렇게 그 선수들과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NC에서 자신이 이 팀에서 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NC 구단도 그렇고 선수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팬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준 점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고요. 그 패디 선수 집에 이렇게 한 곳에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다
팬들한테 받은 선물인 거예요. 열쇠고리부터 이모티콘 또 자신의 캐릭터가 들어간 티셔츠, 티셔츠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예, 그 모든 것들 다 잘 챙겨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말했고요.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자신이 이토록 크게 뜨거운 응원과 함성과 인기를 누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워싱턴에서 뭐 마운드에 올릴 때도 함성은 당연히 받았겠죠. 근데 그렇죠. 이 풀카운트, 특히 풀카운트에서 팬들이 보내는 그 함성은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만약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팀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때도 자신은 NC가 입단지를 해왔을 경우에 주저없이 NC 다이노스를 선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립서비스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패티 선수한테 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네네. 정말 메이저리거 투수, 워싱턴에서 5선발을 뛰던 선수가 이 KBO에 가감하게 사인을 하고 들어와서 정말 트리플 크라운 몇십 년 만에 이런 좋은 기록을 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 뭐 유턴을 해가지고 MLB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미래가 뭐 보장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래도 태업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KBO에 와서 다 보여준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 야구인으로서 정말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디 선수의 인터뷰도 그렇고 패디 선수가 앞으로 저도 당연히 내년 시즌 향방에 대해서 질문도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영미의 셀피쇼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어제였습니다. 제가 내셔널리그에 속한 한 팀의 스카우트와 장시간 통화를 나눴어요. 한국분이고요. 10년차 경력의 베테랑 스카우트인데요. 이 팀에서 지금 최근에 유현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영미 기자가 얘기하시는 거 보면 네. 대충 어느 팀이 예상은 좀 가는데요. 네. 그 팀에 현재 1선발, 5선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유현진 선수를 뭐 1선발로 데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4, 5선발인데 현재 그 자리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카우트는 유현진 선수가 올해 구속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평균 자책점이 나쁘지 않았고 구종도 다양하고 제구가 뛰어난 선수인데다가 자완 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서도 1년 또는 2년 계약이라면 유현진 카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선발이 약한 팀은 유현진 선수를 3선발로 또 선발이 강한 팀은 5선발로 영입할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는 이제 스카우트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FA 시장에서 유현진 선수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현진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매체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매체에서도 뭐 취재를 해서 쓰는 거였는데 이 스카우트는 유현진 선수가 1년 단기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800에서 1000만 불 정도는 뭐 무난할 것 같다. 90억에서 네. 100억 좀 넘. 무난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뭐 미네소타든 스몰마켓을 형성하는 중소팀에서도 충분히 긁어보겠다. 긁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분 말을 더 소개하면 스카프라스가 단장 회의 때 유현진 선수 관련해서 세일즈 좀 했잖아요. 그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굳이 보라스가 세일즈를 안 해도 유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10년 이상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영입에 나서는 팀들도 많을 거고 이미 데이터가 다 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현진을 노리는 팀이 네. 이정우 선수한테 관심이 없나요? 있죠. 있어요. 사실 제가 뭐 연락을 해본 팀들은 없다고 얘기하는 팀들은 단 한 팀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카우트도 현재 이정우 선수 영입 관련해서 금액 산정을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자꾸 몸값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자불안석이다. 이미 구단한테는 보고를 한 거예요. 네.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이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요시다 마사타카 선수가 누가 보스턴에서 그 9천만 불로 데려갈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분도 요시다 선수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금액은 당연히 그 정도가 안 됐던 거였죠. 네. 우리 입장에서 그냥 또 지켜보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대만, 일본, 한국을 담당하는 스카우트인데 이전에 김하성 선수 샌디에고 가기 전에도 꼭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진짜 강력한 김하성 선수는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분명히 메이저리그에 적응할 거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분이에요. 네. 근데 그 팀에서 결국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다도 꼭 필요한다. 얼마를 들여 우리가 꼭 데려와야 되는 그런 선수다. 근데 또 놓쳤어요. 근데 이번에 재계약 기간이었거든요. 네. 2년 재계약을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놓치긴 했지만 네가 예측한 게 네가 분석한 게 정말 너무나 정확했어. 네. 그래서 김하성 선수 때문에 제가 2년 재계약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스카우트는 이정우 선수의 몸값으로 5년 5천만 달러를 예상했고요. 포스팅 시스템으로 미국 진출을 선언한 한 선수. 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지금 2억 달러, 7년 2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2억 달러 포스팅으로 가는데 대박 아닙니까? 조금만 떼주지.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